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4%, 코스닥은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 2300포인트 코스피 여기에서 거의 한 30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스피 지수 이 지점은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차익 실현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료적으로도 봐서도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석유를 갖다가 중동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때마침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그렇게 좋지 않고 수급적으로도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씀드렸다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하더라도 그냥 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다 오릅니다. 이거는 뭐 내가 투자를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때마침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저렇게 시장이 오를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한 거고, 그때는 사다 보니까 뭐 아무 종목 대충이나 던져도 그냥 대충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간만 시기적으로 좀 당겨서 한 요 기간 좀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그냥 저때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는 뭐 대충 해도 뭐 다 잘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자기 만족, 자기 어떤 좀 너무 자기 능력을 과대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능력과 상관이 없이 그냥 시기적으로 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이제 하기 쉬운 실수가 어떤 거냐면은 그냥 내가 대충 던져도 다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맞겠지. 왜냐면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인해서 뭐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나온 과거하고 앞으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본에 취해서 투자금 사이즈를 점점 크게 하고 때로는 이제 빚내서 사이즈를 크게 해서 까불다가 골라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던져서 돈 벌었는데 그때 참고 참다가 이제서야 내가 뭐 좀 조급해진 마음에 주위의 사람들은 돈 벌었다는데 나는 돈을 못 버니까 뒤늦게 참가를 갖다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은 이미 늦은 게 되는 거죠. 남들 살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뒤늦게 남들이 다 뭐 한다고 하니까 그때 나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쯤에서 물량 받아주는 이제 초보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식 투자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은퇴 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요즘 말로 이제 꼰대라고 하면은 내가 꼰대인가? 뭐 이렇게 생각되면 주식 투자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때는 뭐 아니면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대충 이렇게 하면은 수익 낸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그냥 과거의 경험에 의존을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면은 뭐 된다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스스로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는 아무 종목이나 찍어도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한 비법을 발견한 양, 뭐 찍으면 다 맞고 아니면 뭐 하늘에서 조상이 도와가지고 정말 천운이 지금 온 것처럼 뭘 해도 다 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좀 장기전이고 마라톤으로 봐야 되는 거고, 항상 겸손하게 현 상황을 갖다가 쭉 바라보려고 하고, 또 진지하게 항상 초보자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조심해야 되는 거지. 뭔가 억지로 하고 옛날에 어땠는데 뭔가 어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을 등한시하고 과거에 의존하거나 지나친 어떤 자신감 자만심이 취해 있다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죠. 그러면은 그냥 또 은퇴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스스로 은퇴해야 될 시기를 갖다가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에 마지막에는 이제 깡통 차고 강제로 은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되고, 저도 항상 이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곰곰이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또 내가 진지하게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대충 뭔가 자만심에 쩔어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계속 스스로 감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나태해지고 그러면은 그만둬야 된다 생각하고 늘 그런 자세로 언제라도 그런 자신의 발견이 되면은 그만둘까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래 가능하면 객관화 시키려고 이런 것도 맞들어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금을 챙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지금 현금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주식 투자를 갖다가 지금은 현금을 챙겨줄 때인데 자꾸만 뭔가 살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약간의 어떤 틈이라도 있으면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어떤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지금 이런 파란색이 많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금을 챙겨야 되는 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투자를 언제 해야 되나? 그거는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시장이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 뭐 대충 이럴 때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저기 타임세이버 같은 거 보면은 이때는 빨간색이 많았습니다. 빨간색이 많았어요. 그때는 주식을 갖다가 늘려야 될 때입니다. 분명히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현금을 챙겨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현금을 챙겨야 될 때인데, 뭐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순환매매 차원에서 아니면 보유하거나 그런 때인데, 어쨌든 매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꾸 매수를 생각하고 눈 뻘개서 계속 차트 디비고 있다. 종목 발굴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는 삽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 흘러가는 걸 갖다가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진지하게 겸손하게 하나하나 순리에 맞게끔 접근해야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만의 방식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지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까불다 되면은 사실은 은퇴를 해야 되는 거고, 은퇴 안 하고 끝까지 까불면은 강제로 은퇴 당합니다. 자, 대충 이야기 좀 했고, 자,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시장에 뭐 이렇게 세력들이 좀 매집하는 거 있습니다. 금융 투자도 좀 들어왔고,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개별 종목에 집중하고 있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매매 방향이 좀 턴된 것 같고, 그동안 지수 어떤 방어 쪽으로 매수를 위주로 했다면은 최근 들어서 매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지금 현금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금융 투자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저만큼 지금 방어가 된 거지. 금융 투자마저도 만약에 매도했다면은 오늘은 지수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을 겁니다. 오늘은 매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계속 관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도 세력들이 뭐 공통으로 매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일단 네이버, 자, 네이버가 나왔는데, 자, 네이버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수익 매매로 한번 이렇게 해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다 매수했다 그러면 대충 한 평균 매수 단가 이 정도 좀 될 거예요. 그럼 대충 한 20% 이상 이렇게 오늘 수익 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20% 이상 좀 먹고 내가 정리를 할 건가 아니면 더 들고 있을 건가.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충 매수 평균 매수 단가 이 정도라고 손 치면 가격 경쟁력이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간색도 많으니까 상승 여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계속 지금 이 탐욕 둔화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이어서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화살표로 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등락을 갖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등락은 있겠지만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좀 더 순환매매 차원에서 더하게 빼겨서 좀 멀리 보유를 하려다 해도 되고, 난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해금청이고 난 여기서 일단 스톱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싸게 들어가면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브레이크 걸려서 이때부터다. 이때는 사실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때도 솔직히 아니다 할 수 있죠. 왜냐면 빨간색이 없으니까 이때 누가 관심을 가져요. 이 정도 되면 빨간색이 좀 충분하니까 요 브레이크 관심을 가졌겠지요. 그러면은 뭐 이때 이후에 사실은 2번 지나고 했었어라 했는데, 어쨌든 한 번, 2번, 3번, 4번 매수를 했는데, 순환매매 관점에서 뭐 대충 이때 샀다 그러면 계속 그냥 보유하는 거고, 뭐 짧은 관점에서 보유를 했다 그러면은 요거 그냥 요때 이제 끊어먹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지하실 파봤습니다. 지하실 파가지고 그 이후에 지하실 파서 추세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추세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것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를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의 그 불안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다시 브레이크 걸리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브레이크 이미 이건 다 소진이 됐고요. 지하철 파pus습니다. 세력대에 나간 상태라서 새로 들어온 거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올랐다고 해서 막 던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존비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이 많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정보 주면 9만원 정도 되니까 이 이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좀 찍히면은 그때는 대충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도 변곡점 PP이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 보고 이거 맞네.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되고,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또 먹을 수 있고, 예, 이때 사서 이때 먹으면 또 먹을 수 있네. 예, 지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자기 자만에 취해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께 이런 거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가르쳐 드렸죠.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 이력이 있죠. 자, 어때 첫 번째 브레이크 걸고 난데 어때 총 사야 됩니다. 대충 이런 거 이야기했지. 오예 이런 거 가르쳐 드린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 할 짓이 없으니까 이제 미쳐가지고 이게 이제 좀 어떤 자만심에 쩔어서 내가 사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지 않던 것까지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개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전기는 그냥 바로 제끼보는 겁니다. 앞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기 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오예 그럼 다음에 또 이런 거 찾아서 또 해모야지 이래 생각을 했죠. 밤마다 그냥 때리십시오. 꿀밤을 스스로한테 때리든가 정신 차리라고. 미치가는 겁니다. 스스로 돌머리가 되고 돌아가는 거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미쳐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시젠 이 종목은 이런 거 해도 되죠. 빨간색이 많죠. 이제 가도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해먹었고, 다음에 또 이렇게 수익매매 신호가 뜨면 그때 한번 접근하면 되겠죠. 이건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거 놔두고 삼성전기 가지고 까불고 있다. 아니면 그런 거 보고 까불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땡겨보면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똥침 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똥침 쏘는 거. 그러면 알고는 있으세요. 시즌에 들어가 있는 이 세력은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운 놈이다. 그렇게 지만 먹고 살려고자 하는 놈입니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네이버 이런 것들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크고 세력들도 많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소 들어와도 그건 데리고 가서 같이 먹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CJ 여기는 들어간 세력은 지도 이게 종목이 거래가 많지 않아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이거 수급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지 나름대로는 지금 막 완전 여기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만 먹어야지 이렇게 못된 놈이에요. 지만 먹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좋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대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못된 놈을 상대로 내가 돈을 벌어 처먹어야지, 한번 이 새끼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면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고 이런 거 있을 때 들어갔어요. 이런 거 있을 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지가 가지고 놀아도 사람들을 꼬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도 잘 만들어줘요. 이 새끼 요 들어가 있는 놈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 만들어주면, 이런 거 있죠. 수익매매 전 만들어주면은 살짝 들어붙고, 그러다가 개수 비교해서 끝내야 되겠다 싶으면 싹 두먹 놓고 안 쳐다보는 겁니다. 하여튼 CJ는 성질이 들어본 놈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 요때 브레이크 한번 걸렸는데 이때 지하실 파고 들어가 붙습니다. 그죠? 또 뭐 운 좋게 해먹은 거예요. 자, 요때 다시 브레이크가 또 걸렸는데 이렇게 또 샀더니 또 지금 또 지하실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들어온 거예요, 세력들이. 세력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락하는 이 주가를 이렇게 첫 번째 돌려 세우고자 했을 때는 지가 공부를 얼마나 했겠냐고. 주식 가격을 돌려 세우는 데는 돈을 투입해야 된다고요. 그 돈을 넣었다 아닙니까? 저기 뭐 1, 20만 넣어가 될 겁니까? 뭐 적어도 몇억 아니 몇십억 정도는 때려 넣어야,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억 정도 때려 넣어야 돌리는 거지. 근데 그 정도 넣는다고 되냐고. 몇십억 넣는다고 되냐고. 왜냐면 돌려 세우고 바로 넣을 것도 아니고, 걸락을 하면 이 장기적으로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어야 나중에 이렇게 주가를 움직여 가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입을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공부를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건에 맞지 않아 잘 안 됐던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 공부해 놨으니까 또 자꾸 들어온다고 또 이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NC소프트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요때 내가 샀다 그러면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요때 샀다면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처음 봤다 그러면 이번에 총 쏘면 되는 거죠. 이게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요 종목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충 사고 어떤 뭐 쇼부로 던진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믿는 구석이 세력들이 투입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사서 그만이지. 만약 이때 사서 요거는 뭐 아니지만 이때 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답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고서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 대충 쏴봐야 대충 이렇게 물린다 하더라도 대충 회복될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지, 이럴 때 이제 골로 잘못 사면 골로 간다고. 그러니까 순환매매 잘 보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잖아요, 요거. 자, 여기 이제 한 주기가 끝났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빨간색이고 여기 올라가서 이제 턴데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이 개수가 남아 있을 동안은 중간에 뭘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해도 대충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무렵에 대충 빨간색이 이제 더하기 100이 안 끝나잖아요. 근데 이 무렵에 내가 이제 샀다. 삼성전자 이때 샀다.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 예전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골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사도 이때 사면 더 괜찮죠. 빨간색을 담보로 잡고 이때 사는 건 괜찮은데, 빨간색이 다 소진되는 상태에서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건데 이야기했어요. 알아요. 근데 앞서 본 삼성전기처럼 이러면 되겠네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꿀밤을 시계 한번 때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카카오 이거 괜찮죠? 아마 이때 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때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놨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돈을 뽑아 모아야 되겠는데 공장에 넣으려 그러니까 설비도 좀 만들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데가 IT 기업이니까 여기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접근하면 그거 가지고 돈 벌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이왕 뭐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한번 총사 하나 차 뭐 이런 이야기 해본 적도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때 뭐 사서면 수익 중인 거고 근데 나 정식적으로 할란다 하면 이제 브레이크 걸렸다 아닙니까? 이 이후에 나 다시 한번 총 쏘는 거 생각해 봐도 됩니다. 자, 카카오 이것도 뭐 좀 어려 보여도 되겠죠? 하나 투어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없다 이거 없다. 그럼 지금 오늘 올랐다고 사야 됩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브레이크 기다려야 돼. 이거는 뭐 택도 없이 계속 늘어난다니까 생각도 못 했을 거고. 이때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미리 총사다 그러면 지금 어중간에 물려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때 이제 빨간색도 충분하니까 생각해 봐도 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건 접근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이거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관점. 요거는 아마 지금 이번에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관련해서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요거는 지배구조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이거는 뭐 수급 이런 거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건 아까 뭐 예를 든다고 보여드린 거고. 자, 몇 개 있긴 있는데 일단 GKL 이건 안 봤죠. 이거는 버립시다. 이건 재수 없다. 왜 재수가 없냐면 이거 빨간색이 기본적으로 많지도 않은데 이 세 개가 세 개 끝나붙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십시오. 저도 삭제해야 되겠다. 재수 없는 놈. SK증권 나왔는데 SK증권은 뭐 계속 가도 되죠. 증권주 어제 봤답니까? 요거는 수익매매 넘어 봐도 되고 보유해도 되고요. DB금융투자는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우리 생각했잖아.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교보증권도 뭐 어제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분할 매도 정리하자 이런 거. 같은 증권주라 하더라도 요 인전 늦게 가는 게 있고요. 좀 빠른 것들도 있습니다. 좀 빠른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느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증권주도 먼저 간 놈들은 대충 정리하는 분위기고 이것도 이제 뒤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다 받고 동아 소시오홀딩스 이거 먹고 이거는 이것도 중간에 요때 한번 잘 해먹었는데 두 번 해먹었네. 요때 물렸다가 이제 겨우 수익이 났네. 요거는 뭐 약간 먹고 정리해도 되고요. 홀딩스 아닙니까? 이것도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들고 있어 봐도 되지 않겠나. 왜 빨간색도 많고 해서. 근데 신규 조건은 아이디 제가 아닙니다. 신규 조건 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주먹 쥐고 꿀밤한테 때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강원랜드 이것도 뭐 들고 있어도 되겠죠. 예전에도 이렇게 뭐 생매매 신호 몇 번 났는데 이 가지고 되겠습니까? 빨간색도 많은데 더 보고 있어도 되겠죠. 강원랜드도 그렇고 또 뭐가 있나? 하여튼 몇 개 있다. 뭐 몇 개 있네. 지금은 여기 빨간색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계좌에 현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시장도 많이 올랐고 해서 요 빨간색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현금이 늘어나 있는데 빨간색이 생긴 때까지 기다리기 싫다. 그래서 자꾸 종목을 찾고 싶다, 뭐 사고 싶다, 뭐 이러면은 주먹 쥐고 꿀밤 한 대 때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싫고 나는 그래도 뭐 사고 싶다, 계속 하고 싶다 하면은 심각하게 주식 투자 은퇴를 고민해 보십시오. 강제로 은퇴 당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